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읽어볼 작품은요. 정말 대단한 소설이에요.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많을 텐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그 유명한 맨부커상까지 받은 바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을까? 오늘 저랑 같이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주인공의 이상한 꿈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그녀의 선택을 바라보는 세상의 폭력적인 시선,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는 억압까지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생각할 거리들을 함께 나눠보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한 여자의 이상한 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소설의 주인공, 영애,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과연 평범했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소설의 서술 방식이 아주 특이하거든요.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소설 속에서 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영애인데 나는 그저 영애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우리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이 관찰자인 나는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주인공 영애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아내 영애를 남편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애의 속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왜 갑자기 고기를 안 먹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그냥 남편이 보고 느끼는 걸 따라가면서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벌써부터 좀 답답한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뭐였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건 바로 꿈 하나였어요. 어느 날 영애가 끔찍한 꿈을 꿔요. 막 피가 뚝뚝 흐르는 날고기를 먹는 그런 끔찍한 꿈이요. 그리고 바로 그 꿈 때문에 영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날 이후로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세상의 폭력적인 시선. 이제 영애의 개인적인 선택이 세상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남편 회사 모임에서 터지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남편 상사도 있고 다들 모여서 식사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겠죠? 그런데 거기서 영애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딱 이 한마디. 이 말 한마디에 그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어땠을까요? 그냥 우리 아내가 분위기를 망치는구나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동료들은요? 겉으로는 채식이요? 네 하면서 이해하는 척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별나다, 유난 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미묘한 시선과 말투 아시죠? 특히 이 대사가 정말 핵심적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이게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에 뭐가 숨어 있죠? 바로 고기 잘 먹는 우리는 정상, 너는 비정상이라는 아주 폭력적인 낙인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보이지 않는 폭력인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채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둘째, 다수가 소수에게 너도 우리처럼 해 라고 강요하는 것. 셋째, 다른 것을 틀린 것,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편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선택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상처는 아니지만 영애의 마음을 훨씬 더 아프게 찌르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억압. 사실 세상의 시선보다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애를 정말 절망하게 만든 건 역설적이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로 가족입니다. 딸이 고기를 안 먹는다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보통은 얘야 어디 아프니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버럭 소리부터 질러요. 뭐 하는 짓이냐? 너는 그렇게 쳐도 정서방은 어쩌란 말이냐?
딸의 건강, 딸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사위 걱정뿐인 거예요. 이건 딸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아내라는 역할로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소설을 보면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고함부터 지르는 그런 권위적인 사람이죠. 심지어 딸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때리기도 했대요. 자, 이런 아버지가 자기 딸의 이상한 행동을 과연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요. 가족들이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영해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작전을 짜요. 어떻게 하면 제 입에 다시 고기를 넣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아버지가 영해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고기를 쑤셔 넣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밥 투정하는 아이한테 밥 먹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건 한 사람의 선택,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폭력 앞에서 영애가 할 수 있었던 저항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뿐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한테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 대신에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수업을 마치면서 그 질문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정말로 존중하고 있을까? 그냥 그래, 다를 수도 있지라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나 하고요. 두 번째, 이 소설에 나왔던 보이지 않는 폭력.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영해가 겪었던 편견이나 강요 말고도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 속에 숨어있는 폭력은 없을까요? 우리 교시, 우리 사회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 바로 남편이죠. 과연 남편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걸까요? 그냥 옆에서 보기만 했으니까 방관자일 뿐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은 그 침묵과 무관심도 어쩌면 또 다른 폭력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면서 오늘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